거는 혜택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상대한테 카드 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2코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턴에 그냥 2코 하나 내고 종료를 해도 춤추는 검에 내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3턴에 살짝 모자란 2코 내도 상대한테 들어오는 적어도 안 주잖아. 지금 6턴 서린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6코스트라는 건 진짜 엄청 무거운 코스트거든요. 6코스트 두 장은 한 턴에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6코스트를 쓰면은 아무리 코스트가 많아도 4코스트 이하부터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육성이 잡힌 것들이랑 또 그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파괴 아니 그 뭐지? 그 첨보 걸린 전차. 그 전차랑 에너지 전차. 막강 에너지 전차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쓴 턴에 얘를 드로우했어도 뭐 쓰지도 못하고 근데 못 썼다는 거는 육성을 쓴 다음 턴에 쓰겠다라는 건데 그 다음 턴에 과연 내가 6코스트나 지불하고 서린을 내야 할까? 도발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핸드에서 썩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얘는 약간 예외. 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쟤는 도발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휘둘러 치기 위해서 요거 짚지 마시고 소총병모보다는 실버문 집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보통. 얘는 중급에 있고 소총병은 하급으로 제가 분류했죠. 여기서 벌목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걸 집으셔야 되고 벌목기 역할은 심지어 실버문 수호병도 해줍니다. 이거 첨보를 상대가 유용하게 못 갔으면은 벌목기보다 교환율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냉기정령처럼 늦게 나왔으면은 늦게 나온 대신 무언가 나한테 혜택을 줘야 돼. 냉기정령은 사실 공채가 너무 아쉬운 점이 아쉽고 공채가 낮은 점이 아쉽고 그나마 얘는 빈결로 페이드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잠깐 도발 효과가 있죠. 근데 하피는 그것도 안 되고 심지어 서로 냉기정령이랑 하피 냈을 때 냉기정령이 하피를 그냥 잡아먹겠죠. 여기서 이제 천벌 둘 휘둘 하나를 고려해서 대마법사가 아니라 코볼트를 대마법사는 휘둘러 치기랑 같이 쓰면 10턴이고 6코스트 너무 많죠. 요거는 6코를 하나 더 짚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바람 소리가 좀 들리나? 선풍기를 꺼야겠네요. 어차피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그 사실 송드루 송드루 랑 궁합이 좋죠. 밀림표 보면 그냥 숨어있다가 77로 내면 되잖아. 그 궁합이 좋은 건 맞는데 송드루는 욕 있고 밀림표 보면 욕 있죠. 그러니까 밀림표 보면 사실 상당히 우수한 카드라는 거예요. 그 화산비룡이 욕 있는 이유도 화산비룡이 막 어쩌다가 3코, 2코, 1코 막 0코로 나가고 그러긴 한데 보통은 화산비룡이 빨리 나가도 한 4코 정도에 나가거든요. 근데 밀림 표범이랑 교환 효율이 밀림 표범이 그냥 박으면 죽죠. 근데 화산비룡은 그러니까 3턴에 내는 거는 3코로 내는 거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화산비룡을 3턴에 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화산비룡을 3턴에 냈다. 거의 불가능해. 그래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데 멀록 바다 사냥꾼을 2턴에 내고 상대가 낸 3채 하수에 멀록 바다 사냥꾼 둘이 박아서 1대1로 교환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나가겠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비율이에요.
근데 밀림 표본 3턴부터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 화산비룡보다. 그리고 얘는 화산비룡은 직딜이 큰데 직공 비중이 크잖아요. 체력이 좀 불안정한 대신. 근데 그럴 거라면은 밀림 표본의 은신도 무시 못하죠. 공격력이 더 높은 것보다. 후반에 내가 지금 영웅한테 몇 점만 입히면 이기는 상황에서 은신이랑 공격력 2 높은 거랑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림 표본 여기 있는 거고, 송곳니는 오코스 때 이게 그냥 사사로 나가면은 엄청난 손해여서 오코스 때 그냥 사사로 나갈 거면 이게 낫지. 아무칼날 3점 입히고 사사죠. 뭐 그거는 플레이어한테 피해 입히는 건 오코스 때 타이밍에 그거는 뭐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라고 쳐도 아무튼 오코스 때 사사로 갈 거면은 아무칼날 아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그런데도 송곳니 드루이드가 여기 있는 점은 드루이드 정용 카드 중에서도 야수가 은근히 많고 화염의 드루이드라든지 그리고 아무튼 오코스트 77로 나가는 말도 안 되는 공채를 발휘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가 갖다 놓고 왜냐면 이거 짓느니 대장장이지 뭐라 이거죠. 갖다 놓고 야수가 많을 경우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게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처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픽으로 첫 번째 픽으로 안 나와요. 일반 등급이니까 두 번째 픽으로 송곳니 드루이드랑 원한 대장장이가 나왔다. 원한 맺힌 대장장이가 드루이드로 할 때 그럼 이거를 집으시는 게 사실 안전한 선택이에요. 이거 그냥 도발 없는 발드루죠. 그러니까 돌진 못하고 도발 안 걸려있고 유령기사처럼 그 요정용 능력 없고 그리고 사육이거든. 그럴 때 괜히 요거 집었다가 억지로 막 야수를 픽하게 되거나 송곳니 이러다가 사사로 나가겠구나 막 불곰 짚고 밀림 표본 짚고 막 타조 짚고 그러다가 오히려 평균 이제 공채 효율이 너무 평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타조라든지 밀림 표본이라든지 불곰이라든지 특징이 다 사실상 뭐가 없다 보니까 거의 1대1 교환 말고는 교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 중급에 있어. 그래서 송곳니 드루이드 막 쓰겠다 괜히 의식했다가 중급 카드 되게 많아지면서 덱이 결국 중급 덱이 되는 거죠. 평범한 덱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송곳니 드루이드의 한방은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변 분쇄자의 경우에는 그 도즈모으고 여기 있죠. 그래서 도즈모으고 하이호환이다 해서 내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제 아무리 최상급 카드라도 6코스트 하수가 지금 4장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커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대장장이 얘네들은 필요가 없잖아. 바이드루랑 사실 은근히 별 차이 없게 쓰일 때가 있어요. 올 것이 왔다. 시련이 왔어요. 그 모구샨으로 아까 10승 하셨다고 했죠? 근데 원래 모구샨이 고릴라보단 좋아. 아무튼 1사 도발보단 1체 도발이 낫지. 얘는 한 방은 견디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만화 커브상으로 3코가 좀 적은 것 같아 해봤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어중간한 3코 하나 보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턴에 3코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2코도 남을 거거든요. 얘네들 중에서 동전 없으면은 2턴에 한 명밖에 못 나가죠. 그래서 이럴 때도 약간 휘둘러치기랑 비스무리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드는 게 나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만화 커브가. 아이고, 그레이드님 35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레이드라고 있는 거 맞나? 제가 영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5코도 그 커브 계산할 때 이것도 사실 저희 방송을 이제 아프리카에 제가 오다 보니까 나는 보통 이제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좀 설명을 패스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제
카페 회원도 지금 하루에 10명 정도씩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육성의 경우 코스트를 빼셔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5코스트 여기 그래프 만화 분포상으로는 드루이드 지금 말퓨리온 옆에 있는 요 만화 분포 그래프 있죠. 5코랑 6코의 개수가 같고 5코와 3코의 개수가 같은데 실제 내 5코스트 카드는 지금 5코스트 하수 아니에요. 5코스트 카드는 3장이라고 보셔야 돼. 육성은 5턴에 쓸 게 아니니까. 이거를 5턴에 쓴다는 거는 진짜 위험한 선택이에요. 상대가 발드루급을 하나를 먼저 낼 거예요. 그거를 일단 육성으로 3장 뽑아가지고 6코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6코를 찾는다고 발드루를 그냥 막 잡아버리고 그럴 수는 없어. 뭐 도이즈모 오거나 용계원 분쇄자는 이제 카운터긴 한데 발드루의 카운터긴 한데 문제는 5코스트 중에 발드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 드루이드 만나야지 발드루 나가는 거고 막 은필성 기사단 기사 같은 거 상대가 먼저 선점해 버리잖아요 빈 필드에. 진짜 불기둥 없으면 정리가 안 되고 불기둥도 7턴이죠. 불기둥을 정리해도 1대1 교환이고 드루이드는 그나마 휘둘러치기가 있지. 6턴에 휘둘러치기 영능으로 따라갈 수는 있네. 그러면 육성을 쓰고 그러니까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5턴에 육성을 쓰고 상대는 5턴에 은필성 이상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필드에 아무도 없어. 그 전까지는 다 정리했고. 그럼 나는 3장이나 들어오고 봤으니까 거기서 휘둘러치기랑 영능으로 필드를 정리해버리면은 모든 일이 이제 해결될 것 같죠. 휘둘러치기랑 1대1 교환이자 영능까지 더하면은 상대도 5코 냈고 나는 6코, 영능 더하면 6코고 그리고 나는 3장 해봤어. 2장의 카드가 더 있어요. 휘둘러치기랑 은필성 기상 기상 1대1로 교환해버리면은 뭐든지 이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전에서 막상 그렇게 잡잖아요. 그 다음 턴에 그냥 상대가 도주모 오거를 냅니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드로우를 본 거는 좋아요. 카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휘둘러치기가 엄청난 사이 카드라서 어뢰랑 신비한 폭발은 신비한 폭발이 나아요. 어뢰는 자체로 교환값이 없죠. 신폭은 교환값이 있죠. 그러니까 코스트 1이나 차이 나고. 그 어뢰가 필요한 상황보다는 신비한 폭발이 필요한 상황이 훨씬 많아요. 요즘 인프 폭발이라든지 병력 소집이라든지 그 일자의 계열들도 많아졌죠. 지금 하스스톤이. 그러니까 그래서 돌주먹을 상대가 또 냈을 때 아니면은 돌주먹을 꼭 낼 거란 보장은 없잖아. 심지어 냉기정령 같은 거만 상대가 내도 결국 내가 뭐로 따라가냐 비슷한 카드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상대가 냉기정령을 냈으면 나는 그럼 또 냉기정령을 내서 걔를 올려야 돼. 그럼 이제 좀 따라가겠지 싶은데 상대는 이제 내가 낸 냉기정령에 폭탄 투척수랑 화작을 낸다든지 화용구로 잡아낸다든지 많은 해도 그리고 남는 코스트로 뭐 저 코스트 하나 또 충원. 그러면 내가 또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룰상 한 번 그렇게 됐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카드가 진짜 거의 없어요. 차라리 개체수 4개 되면 정배 기술자로 뺏어오지. 결국 그러다가 결국 끌려다니다가 지면은 우리가 무심코 제가 지금 이런 설명 안 드리고 그런 판을 하잖아요 실전에서. 그러면 그냥 지금 상대가 너무 잘 풀려서 무슨 6턴에 막 돌주먹 나가고 7턴에 막 그 전쟁 골렘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수 내더라. 그냥 내가 운이 없어졌어 혹은 상대가 되게 좋아서 졌어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판에서 내가 5턴에 사용했던 카드를 기억하셔야 돼. 그 판에서 만약에 내가 5턴에 심지어 그냥 날뛰는 코도 생으로 냈어도 어땠을까. 그거를 진짜 생각하셔야 돼. 육성으로 드로우를 볼 게 아니라 드로우라는 건 사실 내 핸드가 진짜 낼 게 하나도 없으면은 그때 엄청 좋은 거지. 아무튼 간에 코스트는 항상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가 많으면은 만화 코스트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5턴에는 하수를 충원해야지 드로우를 보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5턴은. 때문에 육성은 그리고 뭐 저 만화 수정 2개는 좀 패스할게요. 저거는 진짜 클릭 미스 할 때 쓰는 경우가 더 많긴 해서 진짜 가끔 쓸 때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 덱의 5코스트 카드는 3장이라는 거를 이게 주문이어서가 아니라 필드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육성이 아니라 막 무슨 5코스트 제압기 뭐 있죠? 뭐 흑마법사 막 악마의 심장 이런 거면은
5턴에 그냥 상대 서린 하나랑 1대1 교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악마의 심장보다 육성이 훨씬 좋은 카드죠. 단지 5턴에 쓸 거라면 악마의 심장이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지금 5코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5코가 몇 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정의는 안 드리죠. 5코는 그냥 적당히 있으면 돼. 근데 하나 무거운 6코만 해도 6코랑 5코 차이만 해도 엄청나죠. 두 개를 못 냅니다. 10턴 기준에서도. 지금 하나 무거운 6코만 해도 4개야. 따라서 5코가 지금 아주 많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코스트 하수가 이득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4코스트 아닌에 하나 있고 모구상 감시자는 글쎄 저거를 마나 커브에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는 나도 좀 애매하다. 스턴에 쓰는 게 그나마 베스트인 것 같기도 해서 4코스트 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조금 모자라요. 지금 이교도도 4코스트 공채가 아니고 이 점이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차라리 5코스트에다가 뽀로 휘둘러치기 조금 쓰고 공채는 타조인. 지금 차라리 이덱은 타조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4코스트가 너무 빈약해서 얘를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덱을 구성할 때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은 많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은 제가 그냥 막 빵빵 집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덱을 짚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짚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덱을 짚을 때 저런 생각들을 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휘둘러치기 집을 때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었죠. 벌목기 같은 것도 그냥 무시하고 휘둘 집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집는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특급 정도 돼야지 아무 생각 없이 집어요. 그 리스트상에서 최상급 정도만 해도 조금 생각을 이런 것도 최상급이잖아. 육성 같은 것도 하면서 집으셔야 되고 특급 카드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집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여기서 실버문을 바꿔주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내 사코스트 짓고 나니까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내 덱 사코스트 하수에 대해서. 저 정도라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동전 양조사를 써봤자 상대가 저런 거 내 거였으면 사실 동전 양조사 해도 되긴 했었는데 저런 거 안 내면은 이제 내가 좀 손해를 봐서 늦게나마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교환상으로 손해본 건 없는 거고 영웅에다가 직딜 3점 못 넣는 차이에요. 영웅 피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저기서 화작을 내는 거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3점이랑 결국 카드 한 장 바꾼 거면은 마법사 쪽이 이득이거든요. 사악한 일격을 쓴 거죠. 나는 카드 한 장 내고 3점을 입혔다는 거는. 그럼 마법사 쪽이 이득을 받는데 문제는 요거를 또 화작을 내면 또 이 코스트를 써야 되는데 카드 교환상으로는 이득을 봤을지 모르나 이럴 때 마법사가 이득을 보려면은 드루이드가 핸드에 다 무거운 하수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나도 결국 영능 쓰면서 마법사가 이거를 공짜로 잡아내고 영웅 선점 픽하고 공짜로 잡아내고 자기가 먼저 이제 물정 같은 거 선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투기장에 황금 영웅 되는 게 버그 맞나요? 아닌가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나는 버그인 줄은 몰랐는데. 패치노트에 없으면 버그일 수도 있긴 있겠네요.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실버문을 내고 아까 요거를 냈으면 사실 조금 더 여유있게 교환을 하는데 마술사 수습생을 아까 요거를 내기가 꺼려졌던 거는 얘가 이미 타이밍에 늦은 이 코스트 하수여서 차라리 적당한 교환값을 가진 밀린 표범을 낸 거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를 못 내는 상황이라면 4코를 냅니다. 그럴 때 요거를 안 잡아요.
요거를 잡아봤자 1대1 하니까 내가 손해볼 건 없어. 3코랑 2코 차이고. 근데 요거를 안 잡고 직공도 안 해. 왜냐면 직공을 했다가 수습생에 요거를 치고 남은 5코스트로 화작을 안 넣고 그냥 4욕 공채라든지 4호 공채라든지 그런 걸 내버리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가 그냥 요걸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안 잡으면은 상대가 요거에 화작을 넣어도 일단 첨보만 깔면 얘는 밀림 표본이랑 똑같잖아요. 3-3이던 4이던. 그 화작을 넣으면은 결국 상대는 또 3코스트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 밀림 표본으로 어차피 안 잡을 건 직공이라도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럼 상대가 원하게 교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직공 4점을 넣는다고 내가 게임을 이길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먼저 막 직공을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건 얼었는데 얘는 또 1점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제압이 안 당하고 그나마 수습생의 능력으로 지금 주문을 2장 낸 건데 그래서 냉기 돌풍을 이래서 추천을 안 드리는 거죠. 4코스나 썼으면은 실버문 정도 값이 돼야 돼. 지금 서로 4코스 썼는데 안 죽었죠. 첨보 까인 게 그만이죠. 날려받아라 큰거 다칠걸? 날려받아라 큰거 다칠걸? 빛이 너를 인도한다. 쟤는 거울상을 생각해서 이렇게 낸 거고 거울상은 아마 1대1 교환으로 쓰일 것 같아요. 냉기 돌풍이 지금 또 1점 주지 않는 한 밀림 표본이 결국 카드 한 장 값 교환을 쓰기 때문에 역시 냉기 돌풍이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 한 장 더 써. 그러면은 이제 냉기 돌풍은 카드 값으로 쓰였네요. 밀림 표본을 잡았으니까. 근데 아무튼 2장을 쓰긴 했죠. 이렇게 됐을 때 드루이드가 핸드상에서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저것도 1대1 교환. 저거는 법사 입장에서 괜찮죠. 서로 6코스트 썼고 그 다음에 드루이드는 주문이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서 약간 핸드가 꼬였어요. 일단 별 볼일 없는 거 2개를 냈는데 2개 합쳐도 이 타이밍에는 사실 카드 한 장 값을 못 낼 수도 있어요. 상대가 막 8코스트 내면은. 야, 요즘 모구샷 메타네. 내가 메타를 또 못 따라가네. 어제 제가 방송 하나 쉬면서 지금 불기둥 맞으면 다 죽는데? 이제 저는 핸드가 부족해진 상황이고 영웅의 체력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걸 쳐놓습니다. 지금 3권 했다가 불기둥을 맞으면은 그 판은 무조건 져요. 빛을 받아들이세요. 예, 순서는 상관은 없죠. 내 턴이 끝날 때여서.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게 만약에 거울상이어도 휘두각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위험했어요. 이렇게 한 거고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선이나 한 번 더 주는 건 너무 손해라서 이걸 잡을게. 는 맞자.
예, 법사 영능은 드루 영능에 비해서는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아, 이러면은 이제 저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필드에 있는 하수의 여왕력이 적다는 거. 나도 요 값은 있잖아. 난내 그 무거운 하수가 충분히 있는 데였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지. 자연을 위해 저거까지 미리 쳐놓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사가 3위를 잡으면 그냥 영능으로 잡아야지 노려야 되는 거고. 가끔씩 깜빡깜빡. 다행히도 법사도 이제 조금 무거운 카드가 들어오면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데 이 정도면은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죠. 다 공격력이 나중에 나중이고. 다들 선생님에게 주목. 자연을 위하여 나 핸드는 제가 확실히 한 장은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 드로우 한 턴인데 4장이죠. 나는 페이드에 2장 있고 그 중에 한 장도 지금 확실히 죽었고. 오, 직공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아까 서린 쳐놓은 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선택이 됐는데. 수업을 시작한다. 차라리 똑같이 용기병, 아 물론 나도 용기병을 9구로 내려면은 좀 다 영웅 직공해야 되니까 내가 영웅이 아프긴 하다. 일단 들어보죠. 얘가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돼. 가르쳐 주십시오. 헬봇은 다행이에요. 어차피 나는 법사 영웅을 죽은 죽일 목적이 아니라서 헬봇은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트는 주파를 걸어놓고 네 마법은 소용없다. 이제 어차피 요거를 2개 박아서 잡는다고 내 영웅이 너무 아프다고 데미지 실질적 차이 없습니다. 요거 3이고 요거 2고 화작도 하면 6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잡고 수업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막 직공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거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하겠다 그건 아니죠. 실버문 지지 않는 아픈데? 천벌 좋아요. 천벌 진짜 좋다. 천벌 또 나왔어, 천벌. 이 코까지 베스트. 들어 또 보죠. 죽어라 마법사. 지금 불작 딱 들어가는 거 생각해서 영능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드로를 잠깐 쉴게요. 그냥 이렇게 내고 아닌가?